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200명의 하객이 모인 피로 연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축하와 웃음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어갑니다. 대형 스크린엔 신부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나고 순백의 드레스 속 얼굴은 점점 창백해집니다.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는 한 여인. 거친 손, 평범한 앞치마, 그러나 눈빛만큼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아픔을 가슴에 품은 한 어머니의 사연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곧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년 전 새벽 6시 강미라는 어김없이 주방에 섰다. 65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았고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다. 물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우는 동안 그녀는 쌀을 씻으며 방 안의 딸을 떠올렸다. 미란이 딸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미란은 알고 있었다. 딸이 깨어있다는 것을.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을 것이라는 것도. 서혜인, 31살. 한때는 그렇게 당당하고 활기찼던 딸이었다. 광고 기획사에서 인정받고 친구들과 웃으며 지내던 딸.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방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부서진 사람이 되어버렸다. 미라는 밥솥 뚜껑을 덮으며 그날을 떠올렸다. 3년 전 혜인이가 온몸을 떨며 집에 돌아온 그 끔찍한 밤을. 남편 태준과 절친 유진의 불륜. 그것도 혜인이가 직접 목격한. 사무실에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들렀다가 회의실에서 두 사람이 키스하는 모습을 본 것이다. 그날 이후 혜인이는 변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했다. 이혼 과정에서 태준이 재산 분할까지 요구했을 때도 혜인이는 그냥 모든 걸 포기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밤 손목에 붕대를 감고 나타났다. 그때 미라는 깨달았다. 딸이 정말 죽고 싶어 한다는 것을. 세상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는 것을. 그날부터 미라는 매일 밥을 지었다. 딸이 먹든 안 먹든 매일 정성스럽게. 때로는 반찬 하나만 먹기도 하고 때로는 밥 몇 숟가락만 겨우 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혜인이는 엄마가 차려준 밥상 앞에는 앉았다. 미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딸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분노가 끓고 있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특히 최유진, 그 여자에 대한 분노가. 배신자의 정체. 혜인이와 유진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서로의 비밀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던 그런 사이였다. 혜인이가 태준과 결혼할 때도 유진이 들러리를 섰고 신혼집에도 자주 놀러 왔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유진은 벌써 그때부터 태준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혜인이의 등 뒤에서 남편과 만나고 혜인이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라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며 생각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인 척하면서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을까? 미란이 혜인이를 불렀다. 이번에는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파자마 바람에 머리를 대충 묶은 혜인이가 나타났다. 예전에 그렇게 예뻤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고 야위어 보였다. 혜인이가 먹지 않겠다고 했지만 미라는 단호했다. 혜인이는 별말 없이 밥상 앞에 앉았다. 미란이 따뜻한 밥을 그릇에 담아주자 혜인이는 젓가락을 들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천천히 씹어 넘겼다. 이 모습을 보는 미란의 마음은 복잡했다. 딸이 밥을 먹는 게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복수에 대한 생각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다는 게 억울했다. 특히 최유진. 그 여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 딸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도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미라는 딸의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그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일주일 후 출장 뷔페 식당에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한성그룹 비서실이었다. 회장님 댁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출장 뷔페를 부탁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미라는 수화기를 꽉 잡았다. 한성그룹이라면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다. 그런 곳에서 자신의 작은 식당에 연락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상대방이 설명했다. 회장님 아드님의 결혼식 피로연이라고. 정말 중요한 자리라서 음식 솜씨로 소문난 분을 찾다가 미란을 추천받았다고. 200명 정도 규모의 한식 뷔페로 준비해달라고 했다. 200명이라니. 미란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큰 규모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요즘처럼 손님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미라는 수락했고 다음 날 오후 이시그랜드 호텔 웨딩홀에서 사전 미팅을 하기로 했다. 전화를 끊은 후 미라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200명 규모라니.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았다. 다음 날 오후 미라는 평소보다 조금 단정한 옷을 입고 그랜드 호텔로 향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압도적이었다. 이런 곳에 와본 게 정말 오래됐다. 웨딩홀 앞에서 한성그룹 비서실 직원을 만났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 직원이었다. 그의 안내를 받아 따라갔다. 신부 대기실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여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들러리들이 신부를 칭찬하고 있었다. 드레스가 잘 어울린다고, 정말 한성그룹 며느리가 되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유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미란의 발걸음이 멈췄다. 설마 그 유진일까? 혜인이를 그렇게 망가뜨린 바로 그 최유진 말인가? 그때 문이 열리고 신부 대기실이 살짝 보였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거울 앞에 앉아 있는 여자. 화려한 화장과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최유진이었다. 미라는 입이 바짝 말랐다.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렸다. 바로 저 여자다. 내 딸을 그렇게 망가뜨린 바로 저 여자가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 유진이 다시 한번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미란의 머릿속에 모든 게 스쳐 지나갔다. 혜인이가 밤마다 토해내던 울음소리, 손목에 감았던 하얀 붕대,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앙상해져 가던 딸의 모습, 그리고 절망적으로 울부짖던 그 목소리. 모든 게 이 여자 때문이었다. 이 여자가 혜인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놓았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 딸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이렇게 떵떵거리며 결혼을 하다니.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착한 내 딸은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데 이 여자는 재벌가 며느리가 되어서 더 큰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 미라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신부 대기실에서 여전히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미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 내 딸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예식장의 규모를 확인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다. 오직 한 가지만 선명했다. 신부 대기실에서 환하게 웃던 최유진의 얼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고요했다. 혜인이는 아마 방에서 또 하루 종일 누워 있었을 것이다. 미라는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시려는데 손이 자꾸 떨렸다.
컵을 놓고 찬장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그러자 오늘 본 장면들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화려한 웨딩드레스, 아름답게 화장한 얼굴, 들러리들과 나누던 밝은 웃음소리. 미라는 혜인이 방 앞으로 갔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마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요즘 딸의 일상이 그런 식이었다. 미란이 저녁 메뉴를 물었지만 혜인이는 배가 고프지 않다며 거절했다. 역시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그랬다. 미라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들어가서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면 또 마음이 아플 것 같았다. 안방으로 들어간 미라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맨 아래 칸에 넣어둔 봉투가 있었다. 혜인이가 이혼할 때 정리했던 것들이었다. 혼인신고서, 사본, 결혼사진, 그리고 옛날 앨범들. 미라는 그 봉투를 꺼내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열었다. 가장 위에 있던 건 혜인이의 결혼 사진이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혜인이와 태준의 모습. 그 옆에 들러리로 서 있는 최유진의 모습도 보였다. 그때도 예뻤다. 혜인이 못지않게 아름다운 얼굴로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웃음이 소름 끼쳤다. 미라는 다른 앨범을 펼쳤다. 혜인이가 중학교 다닐 때 사진들이었다. 교복을 입고 유진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둘이서 놀이공원에 간 사진. 생일 파티 사진들. 유진이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영원히 친구하자고, 혜인이가 유일한 친구라고, 나중에 애들까지 친하게 지내자고 했던 그 말들이. 혜인이가 웃으며 들려줬던 그 말들이. 그때는 정말 예쁜 우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미라는 또 다른 사진을 봤다. 혜인이 결혼 준비할 때 찍은 사진이었다. 유진이 웨딩드레스 고르는 걸 도와주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때 유진은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 같았다. 혜인이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다.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지? 혜인이가 얼마나 유진을 믿고 의지했는데. 유진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놨는데. 남편과의 고민도, 시댁에서 힘든 일도 모든 걸 유진에게 말했다. 그런데 유진은 그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혜인이의 남편을 빼앗은 거다.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당한 배신. 그래서 혜인이가 더 무너진 거였다. 단순히 남편의 바람이었다면 그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믿었던 친구가 함께 자신을 배신했으니까. 미라는 앨범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65살의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강렬했다. 그 순간 혜인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화장실에 가는 소리였다. 미라는 재빨리 앨범을 정리했다. 딸이 이런 걸 보면 또 힘들어할 것 같았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혜인이가 방으로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힘없는 발걸음이었다. 미라는 다시 앨범을 꺼내 혜인이와 유진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두 친구의 모습. 하지만 이제는 그 사진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다. 미라는 사진 속 유진에게 중얼거렸다. 지금 행복하냐고. 내 딸을 망가뜨려 놓고 재벌가 며느리가 되어서 더 큰 행복을 누리려고 하냐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줄 아냐고. 오늘 본 유진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화려한 드레스, 밝은 웃음, 들러리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해하던 모습. 반면 혜인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에서 혼자 앉아 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미라는 앨범을 꽉 껴안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어머니로서의 의무감이었다. 내가 뭔가 해야 한다. 딸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최유진이라는 그 여자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 순간 미란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졌다. 토요일 유진의 결혼식. 그날이 바로 시작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미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겼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혜인이에게 아침밥을 차려준 후 미란은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끊어진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수첩이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다. 윤정이. 고등학교 동창. 정희 남편이 흥신소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다. 당시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다르게 들렸다. 미라는 휴대폰을 들고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부를 주고받은 후 미라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정희의 남편이 아직도 흥신소를 하는지 물었다. 알아봐야 할 사람이 있다고 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자고 했다.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냐고 물었다. 오후 3시 미라는 정희와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정희는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다만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섞인 것 빼고는. 미라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최유진이라는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고. 우리 혜인이 친구였다고. 그리고 미라는 지난 3년간 있었던 일들을 정희에게 털어놨다. 유진과 태준의 불륜, 혜인이의 이혼, 그리고 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까지. 정희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 혜인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타까워했다. 미라는 그 여자에 대해 좀 알아보고 싶다고 했다.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짓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히 도와줘야지라고 했다. 하지만 뭔가 계획이 있는 거냐고도 물었다. 미라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정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 여자가 이번 주 토요일에 한성그룹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우연히 그 결혼식 출장 뷔페를 맡게 됐다고. 그래서 그 여자를 직접 봤는데 정말 행복해하더라고. 우리 혜인이 망가뜨려 놓고. 정희는 미란의 손을 꽉 잡았다.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남편이 실력이 좋다고 했다. 그날 저녁 정희의 남편 조민석이 미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아내한테 얘기 들었다고. 자기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다. 최유진 33살 맞냐고 확인했다.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다. 웬만한 건 다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뭐 하시려고 그러냐고도 물었다. 미라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다. 그냥 궁금해서라고. 우리 딸이 그렇게 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라고. 이틀 후 조민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만나서 얘기 드리겠다고. 전화로는 좀 그렇다고 했다. 다음 날 오후 미라는 조민석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이었지만 컴퓨터와 각종 장비들이 가득했다. 조민석이 커피를 권했지만 미라는 괜찮다고 했다. 그래서 뭘 알아냈는지 빨리 알고 싶었다. 조민석은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최유진, 이 사람 보통이 아니라고 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행적을 다 추적해봤다고. 파일을 펼치자 각종 서류와 사진들이 나왔다. 우선 대학 시절부터 설명해주겠다고 했다. 이 사람이 한성그룹 장학금을 받았다고. 그때부터 한성 회장님께 과외 선생님으로 들어갔다고. 한성 회장님 막내딸 과외를 맡았는데
그때부터 한성 사람들이랑 친해진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게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조민석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대학 2학년 때 최유진이 같은 과 친구들이랑 투자 모임을 만들었다고. 돈을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명목이었는데 결국 그 돈이 다 날아갔다고 했다. 미란이 물었다. 그럼 최유진도 피해자 아니냐고. 조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유진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썼다고. 자기 명의로 된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투자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여행을 다녔다고 했다.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다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식이었다고. 그런데 워낙 영리하게 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게 했다고. 미란이 물었다. 그럼 우리 혜인이한테 한 일도. 조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혜인 씨 남편하고 만나기 시작한 것도 계획적이었던 것 같다고. 혜인 씨가 남편 얘기를 할 때마다 최유진이 관심을 보였다는 주변 증언들이 있다고 했다. 조민석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건데 최유진이 혜인 씨 남편하고 만나면서 찍은 사진들이라고. 혜인 씨가 모르는 SNS 계정이 있더라고. 거기에 남편과 만나는 사진들을 올렸다고. 혜인 씨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1년 넘게 만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사진들을 보는 미란의 손이 떨렸다. 유진과 태준이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 그 시기는 혜인이가 유진을 가장 믿고 의지했던 때였다. 미란이 물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조민석은 작은 USB를 꺼냈다. 다 여기 있다고. 사진들, 투자 모임 관련 서류들. 이 안에 최유진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다 들어있다고 했다. 미라는 그 작은 USB를 받아들었다. 이 작은 것 안에 유진의 모든 거짓과 배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손이 무거웠다. 미란이 비용을 물었다. 조민석은 돈은 됐다고 했다. 아내가 오래된 친구라고 하던데 이런 일에 돈 받을 수 없다고. 대신 조심하라고. 이런 사람들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집에 돌아온 미라는 방에 혼자 앉아 그 USB를 바라봤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토요일 유진의 결혼식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토요일 새벽 물소리만이 고요를 깼다. 미란의 손은 쌀을 씻고 있었다. 차가운 물 하얗게 일렁이는 쌀알 창밖의 어둠.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손가락 사이로 쌀알들이 미끄러졌다. 미라는 그 감촉을 느끼며 생각했다. 얼마나 많은 새벽을 이렇게 보냈던가. 딸을 위해 밥을 짓고 조용히 기도하던 시간들. 하지만 오늘은 기도가 아닌 심판의 시간이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혜인이었다. 파자마 바람에 맨발로 헝클어진 머리 그대로. 딸은 문턱에 기대 서서 엄마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궁금함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미라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밥솥 뚜껑을 덮고 앞치마의 물기를 털어냈다. 딸은 더 묻지 않았다.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고 문이 조심스럽게 닫혔다. 물소리만이 다시 새벽을 채웠다. 새벽 4시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도착했다. 좁은 주방이 금세 북적였다. 칼질 소리, 프라이팬 달구는 소리, 간간이 터지는 웃음소리. 평범한 출장 요리의 아침이었다. 하지만 미란의 손놀림은 평소와 달랐다. 갈비를 재울 때, 잡채를 볶을 때, 전복을 손질할 때. 모든 동작이 더 정교하고 신중했다. 마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것처럼. 주머니 속 USB가 만져졌다. 작고 가벼운 것.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무거웠다. 미라는 그것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었다. 오전 내내 요리가 이어졌다. 음식들이 하나둘씩 완성되어 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비찜, 윤기 나는 잡채, 정성스럽게 담긴 전복요리. 200명분의 잔치 음식.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밝았다.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날이 될 하루.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하루. 오후 2시, 미란 일행은 그랜드 호텔에 도착했다. 로비의 샹들리에가 눈부셨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울렸고 곳곳에 장식된 꽃들에서 향기가 흘렀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저 앞 어딘가에 유진이 있을 것이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얼굴로 조리실에 짐을 풀고 음식을 정리했다. 하나하나 플레이팅하는 동안 미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오래 준비해온 무언가를 마침내 실행에 옮기는 사람의 평온함이었다. 오후 3시 결혼식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미라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유진이 결혼 서약을 하고 있을 것이다. 거짓 위에 세운 맹세를. 김 대리가 들어왔다. 회장님이 인사하고 싶다고 했다. 미라는 앞치마를 벗었다. 드디어 시작이다. 피로 연장은 이미 하객들로 가득했다. 웃음소리,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축하 인사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나혜숙 회장이 한쪽에 서 있었다. 우아하고 위험 있는 모습.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미란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 평가하듯 재듯 거리감을 두고 미라는 그 시선을 담담히 받아냈다. 고개를 숙이지도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바로 그때 유진이 나타났다. 신랑과 함께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그 웃음은 환했다. 주변을 밝게 만들 만큼 나 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유진을 소개했고 유진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미란을 봤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다. 낯선 사람을 대하는 공손함만이. 미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어갔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냉정한 결심이었다. 나 회장이 미란의 손을 봤다. 거친 손, 굳은 살 박힌 손가락.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네요. 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맞다. 이 손으로 매일 딸을 위해 밥을 지었다. 그리고 오늘 이 손으로 복수를 완성할 것이다. 조리실로 돌아온 미라는 USB를 꺼냈다. 작고 가벼운 것.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음식들이 하나둘씩 피로 연장으로 나갔다. 하객들의 감탄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미라는 시계를 봤다. 오후 6시 30분. 이제 고지다. 피로 연장의 스크린에 신랑 신부 사진들이 나타났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행복한 순간들, 웃음으로 가득한 장면들. 그리고 사진이 끝났다. 잠시 어둠이 흘렀다.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다. 최유진의 진실. 피로 연장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대학 시절 단체 사진이 나타났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 아래로 글자가 투자금 3천만 원 횡령.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작은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다음 화면.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 유진과 한 남자. 날짜가 선명했다. 3년 전. 절친의 남편과 1년간 불륜. 피로 연장이 얼어붙었다. 더 이상 웅성거림도 없었다. 충격에 빠진 침묵만이. 영상은 계속됐다. 사기, 배신, 거짓말. 그리고 마지막 혜인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 어깨 동무하고 웃고 있는 두 친구. 15년 우정을 배신하다. 나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이 창백했다. 유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준혁이 한 걸음 물러섰다. 유진에게서 그 모든 거짓에서
유진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 눈물을 믿지 않았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수군거리는 소리, 한숨, 경멸의 눈빛. 순식간에 잔치는 무너졌다. 나 회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그리고 돌아섰다. 준혁도 따라 나갔다. 이제 유진 혼자만 남았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텅 빈 공간에 홀로 서서 유진은 비틀거리며 피로 연장을 빠져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발소리만이 울렸다. 미란이 거기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유진의 눈이 커졌다. 이제야 알아본 것이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유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차갑게 담담하게. 유진의 입술이 떨렸다.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미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제 알겠느냐고 묻는 것처럼. 그리고 돌아섰다. 조리실로 향하는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다. 복도에 유진 혼자 남았다. 울음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채웠다. 미라는 조리실로 돌아와 앞치마를 다시 둘렀다.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주머니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다. 붉게 물든 하늘.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가슴 한구석에 무겁게 눌려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3년간 짊어지고 살았던 무게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혜인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엄마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미라는 걸음을 재촉했다. 집으로 딸에게로. 어둠이 내려앉은 길 위에서 발소리가 또렷하게 울렸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3년 동안 묵혀온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새벽 미라는 여느 때처럼 일찍 눈을 떴다. 부엌으로 향해 물을 틀자 차가운 물소리가 조용한 집 안을 채웠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쌀을 씻기 시작했다. 손끝에 닿는 쌀 아래 감촉이 낯설지 않았지만 오늘의 새벽은 그 어느 때보다 다르게 느껴졌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혜인이가 나타났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다. 그 속에는 오랜 어둠을 뚫고 들어온 한 줄기 생기가 비치고 있었다. 혜인이는 아무 말 없이 엄마 곁으로 다가와 서서 쌀을 씻는 손끝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거칠게 굳은 손바닥 위에 닿은 여린 손의 온기가 천천히 번졌고 미라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그동안 삼켜왔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폭풍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마주한 평온의 눈물이었다. 창문 밖으로는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긴 어둠의 끝에서 두 모녀는 마침내 같은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용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